네, 핵심은 이때, 재미는 덤으로 얹어드리겠습니다. 이영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건데요. 오늘도 MTN 이영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 지난해였나요? 이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말 상속자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상속 이슈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갑자기 드라마 얘기하셨는데요. 그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전 정말 열심히 봤어요. 저는 그런 드라마 안 좋아하거든요. 현실성도 워낙 없고 거기 나오는 남자 드라마 유명 두 명 있는데 네네. 저는 딱 그렇게 생긴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 오늘 계속해서 삼성그룹의 소위 네. 그 상속에 관한 이슈가 시장을 하여튼 강탈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였나요? KBS에서 나름 이제 뭐 단독 보도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상속을 하면서 이제 증여받으면서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 상속 규모가 한 5, 6조 원, 많게는 5, 6조 원 되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얼핏 나왔어요.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왔는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삼성 SDS랑 제일모직이 각각 7%랑 2%까지 그전까지 나름 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같은 하락에서 이제 완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 11% 그리고 제일모직은 한 25%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 아버지의 이건희 회장의 어떤 지분을 받을 경우에 뭔가 좀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뭔가 좀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바로 일부에서 얘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죠. 네, 사실 뭐 상속세만 6조 원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물려받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뭐 납부의 의무야 당연하겠지만요. 근데 그 위원님도 상속세 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상속세 좀 받은 게 있는데요. 네. 뭐 상속세 내는 거 당연하죠. 안 내. 상속자들. 네. 아니 근데 상속은 누구나 하는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상속 받을 일단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앞서 이제 5, 6조니까요. 대충 얼추 받는 게 뭐 10조 원 훨씬 넘는 거가 이제 상속을 받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상속세도 많이 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속세가 어떻게 어떤 입장을 볼 수 있냐는 것인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벌써 발빠르게 네. 코멘트나 레포트를 냈어요. 좀 찾아보니까요. 상속세액으로 인한 지분 매각 가능성이 단기간에 이렇게 크진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주식을 사면 상장하면 6개월 동안 보호 예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5월 13일까지는 보호 예수 개념이 설득력도 없고 대주 지분 매각이 했던 것도 상속 시점이 바로 임박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약간 네. 좀 과한 주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또 알고 보면 이번에 KBS가 뭐 큰 거 한 것 같지만 작년에 11월 말에도 거의 비슷한 기사가 났었어요. 맞아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경향신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역시 단독이라는 거로 나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그대로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똑같습니다. 그룹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데요. 그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면은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파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들어오기 전에 이 네티즌들의 의견들을 조금 쫙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과거 이건희 회장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등 네. 조금 세금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당당하게 내겠다라는 입장도 보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 SDS와 제일모직을 지분을 팔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네. 상대적으로는 제일모직이 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이건 지분이나 이렇게 복잡한 게 많고 있고 뭐 합병이다 이런 얘기 시나리오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은 시나리오일 뿐이다.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삼성그룹의 정말 최고위층, 뭐 자기의 가족들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가 정말 핵심 측근만 정확히 아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 모든 얘기는 지금 뉴스에서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전부 다 시나리오에다 불과라는 거를 미리 먼저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거죠. 왜 삼성 SDS보다는 제일모직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냐는 것은 제일모직은 지분이 25%나 되고요.
하여튼 그 지분 구조상의 최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삼성 SD는 상대적으로 지분 구조에서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삼성 SDS 주식을 팔아갖고 마련하는 것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것 다 시나리오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굳이 하나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삼성 SDS가 조금 더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코스피 200 이 네. 특례 편입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하루 전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움직임 보일까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슈를 감안한다면 또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코스피 200 특례 입학이래. 특례로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살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종가에 많이 사겠죠.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 좀 잠깐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코스피 200에 들어갔던 경우에 전제해서요. 삼성 SDS는 전체에서 1.25, 제일모직은 0.9%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안 하던 사람들도 이걸 추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 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 두 개는 악재인데 악재 얘기하는 사람 별로 어디가 없죠. 빠져요? 호롱과 이수학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회사들인데요. 갑자기 나름 큰 사람들 도니까 야, 너 좀 뒤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빠졌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이슈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가 아마 투자자분들에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의견,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네, 삼성 SDS랑 제일모직 각각에 대한 얘기 보겠는데요. 삼성 SDS는 목표 주가 35에서 40만 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 상당히 괴리율이 있게 나옵니다. 네. 실적이랑 성장세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빼고요. 물류산업, IT 서비스의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환경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좀 인터넷 뱅크라든가요, 그 어떤 핀테크 이런 쪽 가면 네. 삼성 SD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모직이 되겠는데요. 제일모직은 약간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에 20만 원이니까요. 괴리도는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제일모직은 아시겠지만 액면가 100원인 거 아세요? 그래요. 액면가 100원이니까요. 보통 5천원짜리 기준하면 이게 제일모직이 거의 한 800만 원 뭐 넘나드는 네. 주가니까 상당히 비싼 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실적 예상 실적 기준 한 증권사에 보니까요. PR이 무려 130배, PBR이 4.7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그러니까 일부 18에서 20만 원, 22만 원도 있지만 지금 가격부터 아래쪽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겠다 하는 증권사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제일모직은 펀더멘탈보다는 뭔가 어떤 지주회사의 이슈 네네. 그에 따라서 뭐 매매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 제일모직이 일단 지배구조 상에서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투자할 때 이 이슈가 빛을 발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증권사의 조금 압도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금 더 해보자면요. 많은 이들이 뭐 삼성생명에서 조금 지배구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위원님은 이들 종목군에서 나만의 탑픽 있다면 어느 쪽 삼성의 기업을 손에 들어주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삼성 SDS나 제일모직은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관심 있다면 지금은 뭐 아예 없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없고요. 지금 최근에 핫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탑픽으로 그 두 종목이요? 그쪽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되었건 외국인은 수급에 움직이는 장세거든요. 특히 이제 뭐 금리에 뭐 얘기 나오고요. 오늘 네. 금리가 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약세 쪽으로 보는 얘기가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수출 가격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결국 그 수출 관련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계 외국 펀드가 글로벌 펀드가 인터내셔널이나 글로벌 들어오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펀드의 전체에서요. 차지하는 삼성전자 비중이 2.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으면 무조건 삼성전자 사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요. 네, 네. 무조건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이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내일인가요? 삼성그룹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올해 최대 이슈는 역시 저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삼성 오늘 5조, 6조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5, 6조가 이제 이번에 상속세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돈이 많으면 내면 되잖아요. 뭐 떳떳한 돈이 많을 테니까. 근데 보면 배당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늘렸다 하더라도 올해 대주주 일가가 배당 2,200억밖에 안 돼요. 배당을 조금씩 올리면 파는 주식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배당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우선주 배당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배당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속세부터 삼성그룹주 전반적인 흐름과 증권가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네요. MTN 이형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